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애착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애착 유형 중에서 이제 불안형 애착이 좀 건강한 관계를 좀 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인 애착 유형은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형 애착으로 나뉘고, 불안정형 애착이 이제 좀 세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이게 나뉘어지는 큰 기준이 자신을 긍정하는가 아닌가, 타인을 긍정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타인을 신뢰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신뢰하는 경우에 이제 안정형 애착이라고 하죠. 그 외에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지만 타인을 긍정하는 경우를 이제 몰두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는데 타인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신뢰할 수 있지만 타인은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이제 회피형 불안정 애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믿을 수가 없고 타인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혼란형 이제 애착이 됩니다. 나랑도 가까워지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이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이제 혼란형 애착이라고 하는데, 애착 유형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하는 이유는 나의 이제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내 연애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 이게 혹시 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관계가 좀 흔들리고 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 MBTI도 많이 유행을 하지만 이렇게 유형을 파악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을 통해서 나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단정 짓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래서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티지,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겐 좀 이런 특성이 있고 상대방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서운해했었던 거구나,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해 가면 좋을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관계를 이제 복구해 가는 것, 이제 계속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지, 쟤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해서 이게 뭐 비정상이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도의 문제고 모든 게 이제 스펙트럼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심지어 혼란형 애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이 정상이고 그 외에는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특성이 있다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 유형을 이해하는 데의 도구로 써야 됩니다. 제가 불안정 애착이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비정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안정형이면 좋겠고 상대방도 안정형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습이 다 저마다 다르고 이제 기질과 또 살아온 게 다르고 어렸을 때의 이제 핵심적인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리고, 그게 또 합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양이 다른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안정형 애착이면은 얼마나 재미가 없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 모양이 다름에 오히려 좀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은 훨씬 재밌게 좀 연애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또 재미도 있고 잘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신도 신뢰하고 타인도 신뢰하는 경우 이제 안정형 애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안정형 애착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적당한 거리 유지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제 건강한 관계를 잘 지속하려면 적당한 거리 유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밀착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막 불안해하지 않고 또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죠. 이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남들이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것에 막 거부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적절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받아준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형 애착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주인공이 될 불안형, 몰두형 혹은 집착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타인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타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몰두형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혼자 있으면 그 불안함과 그 공허감과 뭔가 그런 불편한 감정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해요. 내가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파트너를 통해서 막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이제 사랑받지 못한다, 이해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확인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해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거부당하거나 좌절되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것을 처음에 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이 막 사랑이 샘솟아 나는 시기니까 내가 좀 넘치게 해주다가도 소진이 돼버리면은 이제 거기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무시형,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나는 믿을 만한 존재지만 타인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인과 어느 정도 많이 가까워지는 게 이제 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좀 누군가 이제 친근하게 막 접근해 오면 많이 경계하고 좀 의심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또 있죠. 네 번째, 혼란형의 경우는 이제 앞에 말한 불안형, 몰두형과 이제 회피형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좀 혼재된 경우예요. 혼자 있는 것도 두렵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도 되게 두려운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이제 혼란형입니다. 가장 좀 많이 힘든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몰두형의 경우,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통해서 나를 이제 채우려고 하는 불안형, 몰두형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그 불안형 애착이 뭐 안정형 애착이 되기 위한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안정형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연애 관계 중에 있다면 그 연애 관계 안에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한 관계로 갈 수 있을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불안형 애착 유형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게 가장 어렵죠.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도파민 중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미디어에 중독된다거나 뭐 술, 담배에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경우. 근데 이게 그냥 사람으로 간 거예요. 내가 좀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뭔가 막 기분이 이상할 때 내가 파트너가 있으면 그 파트너를 이제 만남으로써 파트너에게 계속 사랑을 확인받음으로써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적인 패턴을 인식했다면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좀 책임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를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필요한 조언으로서는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좀 천천히 알아가라,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나의 세계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몰두형 애착의 경우에는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 정말 불같이 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나는 믿지 못하지만 뭔가 믿을 만한 존재가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뜨겁게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적절히 천천히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조언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지, 나의 불안함, 두려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이런 공허감을 상대방이 다 채워주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파악을 하면서 그때마다 잠깐 이제 서서 내 감정을 내가 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불안이나 우울감을 내가 어떻게 이제 경험하는지에 대한 얘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안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받는 식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타인도 내 감정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내 감정을 돌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려주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하면서 내가 좀 몰두형의 경향이 있다 했을 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구나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결코 나를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리 유지를 하고 내 세계를 잘 구축하면서 나의 일, 나의 취미생활, 나의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돌보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너무 의존해서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형 애착이 좀 더 건강하게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유형 무시형 애착이라던가 혼란형 애착에 대해서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연애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트러블이 있더라도 잘 이제 화해하고 복구해 나가면서 관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시고요. 혼자이신 분들도 자신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자신을 건강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이 돼서 이쁜 연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